시다 연우. 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이거 뭐 너무 쉽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때 기억납니까? 함수에서의 x 절편은 뭐랑 똑같았습니까? 방정식에서 지금 해와 같다고 했지? 것입니다. 만약에 두 개의 함수가 이꼴 같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두 함수의 교점과 같다는 거죠? 그럼 두 개 이꼴 같다 한 다음에 이항시켜갖고 인수분해한 x 좌표가 교점이에요.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였죠? 것입니다. 자, 다음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인데요. 이것도 쉽습니다. 잘 보세요. 자,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식을 갖는다면 3차 함수의 그래프 기본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식을 갖는 거 누구밖에 없습니까? 얘밖에 없습니다. 맞죠? 왜 두 개는 실근이 몇 개밖에 안 나오니까?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세 개의 실근이 나오려면 이렇게 그어져야겠죠? 네. 하나, 둘, 셋. 맞습니까? 그러면 극대가 어디 있나요? 위에 있고 국소가 어디 있나요? 아래. 그럼 두 개의 부호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달라요. 네,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무조건 0보다 작습니다. 다음, 중근을 가진다는 거는 반드시 한쪽을 접해야 되죠. 네. 얘네들은 중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애초에 맞습니다. 통과하기 때문에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1번 그래프밖에 안 된다는 소리고, 그럼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극소든 극대든 무조건 하나는 얼마죠? 0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무조건 얼마? 0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허근이란 말은 절대 다음에 안 되죠? 네. 이렇게 붕 떠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부호가 어떻습니까? 반드시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쌤이랑 문제를 같이 보면서 함께 해볼게요. 네.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삼중근이랑 그죠? 네. 허근 가질 때 어떻습니까? 보여? 무조건 실근 몇 개입니까? 한 개. 네, 무조건 한 개밖에 안 가지죠. 이미 설명했죠, 그쵸? 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이거 3번까지는 선생님이 설명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됐고. 그리고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실근 한 개니까 이렇게 되니까 맞습니까? 네. 이 얘기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예제입니다, 예제. 네. 자, 예제 들어왔고요. 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12x 빼기 k가 0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이거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우리 수원할 땐가. 네. 거의 때문에. 얘를 어떻게 했어요? 이항시킵니다. 네. 그럼 k죠? 네.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건 y는 k 그래프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 k가 없기 때문에 멀쩡한 그래프가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미분 가능하고요. 예. 그러면 프라임의 부호 알게 되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f-1일 때가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고 절편값 구했습니다. 맞죠? 네. 절편값은 여기 대입하면 되는데 상수가 없으니까 0인 거죠? 네. 그럼 구한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네, 그래프 그립니다. 자, 보세요. 그래프 그릴 건데 이 파란 색깔로 그은 선이 y는 k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교점의 개수가 이 식의 실근의 개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 두 아이의 교점이 이 식의 뭐예요? 실근의 개수 아닙니까? 맞죠?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딱 극대랑 접하는 선 교점이 몇 개입니까? 한 개요. 한 개, 두 개입니다. 아. 맞습니까? 네. 그럼 얘보다 올라가게 되면 교점 무조건 몇 개입니까? 한 개요. 네, 무조건 한 개가 됩니다. 다음, 극소까지는 무조건 몇 개가 나오나요? 두 개. 세 개. 하나, 둘, 셋. 어디에 그어도 세 개죠? 네. 어디까지? 극소점을 지나가기 직전까지는 무조건 몇 개가 나옵니까? 세 개가.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까지는 몇 개? 세 개가 나오죠, 교점이. 그리고 여기는 몇 개? 두 개. 넘어가면 한 개. 하나. 그래서 실근의 개수에 따른 k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20이니까 k는 마이너스 20이었겠죠? 네. 작으면 한 개.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실근의 개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근의 부호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훨씬 까다로워지는 거지. 그럼 선생님들은 보통 뭘 물어볼까요? 근데 부호. 심지어 세 가지를 모두 다 물어본 쌤도 있습니다. 다 물어본 쌤도 있어요. 자, 가보죠. 음의 실근 하나, 두 개의 허근 넣을게요. 네. 자, 음의 실근이란 거는 뭐예요? y축 기준으로 왼쪽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인데 허근이란 건 교점이 없다는 소리죠? 네. 어떻게 돼요? 20보다는 마이너스 20보다 작으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다음, 음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 하나 해보죠. 음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 하나. 하나, 양 하나 어디입니까? 접하는 딱 아닙니까 이거? 네. 하나, 양 하나 맞습니까? 네.
또 있어요? 네. 극대 좁할 때. 그렇지. 여기 하나 있죠? 네. 하나. 그러면 만나는 점인 K는 마이너스 20과 K는 7. 딱 두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네. 자, 다음. 하나, 양 두 개 해보죠. 하나, 양 두 개 어떻게 됩니까? 양 두 개. 그럼 얘보다 위로 올라가면 되네. 맞지? 네. 어디까지? 0 전까지. 그렇지. 0 전까지. 이 사이 범위가 하나, 양 두 개가 나오네. 네. 근데 원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 양 하나, 0 하나. 0 하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올라가면요. 두 개, 양 하나. 그리고 얘는 하나, 양 하나. 그 이후로는요. 양 하나, 두 허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범위를 구할 수도 있고 근의 부호를 이용해서 범위를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이렇게 실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에 익숙해져야 됩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아주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이 꼭 이렇게밖에 푸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요. 푸는 방법 있습니다. 어떻게 풀까요? 아까 네. 부호 따지는 거. 네. 얘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얘는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서 부호 판단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부호 판단은 얘로는 풀 수가 없어요. 얘는 뭐만 판단할 수 있다? 실근의 개수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부호 판단을 하려면 이 부호 판단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래프를 그려야만 합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풀이 2번이라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풀이 2번 쓰고 자, 만약에 이 식을 풀이 2번으로 풀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극대 극소를 바로 구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극대가 얼마가 됩니까? 우리 아까 이미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7. 아니, 7은 아닙니다, 이제. 왜일까요? 7. 왜 아닐까요? 이제 K가 살아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그래프는 그대로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F-1 값이 극대라는 것과 F2 값이 극소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입을 하면 누가 살아있죠? 네, 마이너스 K가 살아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우리 구했던 거 7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때는 어떻게 돼요? 7 빼기 K가 됐겠죠. 네. 밑에는 마이너스 20이었죠? 네. 그럼 마이너스 20 빼기 K가 됐겠죠. 네. 그럼 첫 번째 이 두 아이를 곱했더니 뭐가 되면요? 0보다 크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좀더 그렇지. 이런 그래프죠? 네,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직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문제 푼 거니까 실제로 비교 한번 해보죠. 네, 옆에다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줄여가지고 실제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진짜 맞는지. 자, 우리 2번. 자, 지금 우리가 fx를 설정한 게 얘다, 그쵸? 다시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냥. 자, 이렇게 적어놓고 실제로 한번 해보죠. 자, 이걸 붙이면 자, 얘를 우리가 fx라고 설정하시고, 맞죠? 네. fx라고 설정하시고, 자, 어쨌든 이거 값은 어쨌든 프라임 값은 어쨌든 k가 사라지니까 똑같잖아요? 네. 그럼 f-1 값이 아까 말한 대로 극대가 되니까 7 빼기 k가 될 거고, f2 값은 극소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0 빼기 k가 될 거죠? 자, 1번. 첫 번째 뭐 될까요?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곱한 게 0보다 작다면 실근이 몇 개 되는 겁니까? 3개. 실근요? 세 실근이? 아. 맞죠. 이렇게 세 실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가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7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다는 거 아닙니까? 빼기 곱하면 k 빼기 7 k 플러스 20이 여전히 0보다 작다 맞습니까? 네. 그럼 범위는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맞습니까? 네. 이게 뭐예요? 실근 3개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네. 네, 이거 실근 3개인 거 실제로 범위 똑같죠? 네.
자, 2번 가보죠. 중근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2개 곱한 게 0이 됐죠? 네. 그럼 똑같이 하면 k 빼기 7에 k 플러스 20이 0이 돼야 되니까 k 값 마이너스 20과 7이 나와요. 이때는 한 실근과 중근이죠. 맞죠? 네. 그럼 쉽게 말하면 실근이 몇 개란 소리예요? 2개란 소리죠? 네. 봐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네. 마지막 2개 곱한 게 뭐가 되면요? 0 이상. 0 크면요. 네.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한 개의 실근과 두억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k는 마이너스 20보다는 작고 k는 7보다 크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때는 한 개의 실근과 두억은 자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같아요. 네 똑같죠. 완전히 똑같죠? 네. 이렇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맞죠? 그래서 한 개의 실근과 중근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맞습니까? 네. 이게 이게 한 개의 실근과 2개 0을. 두 개의 허그 이런 식으로 그럼 실제로 구해보면 얘랑 위에 구한 거랑 답이 똑같다는 거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죠? 부호 판단은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는 겁니다. 부호 판단은 반드시 뭘 그려야 된다? 그래프. 네,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애초에 처음부터 선생님은 솔직히 얘로 많이 풀어요. 그냥 얘로 많이 풀어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밑에 내려보면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 나와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책은 좀 설명이 좀 부실해서 한번 보고 갈게요. 네.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증명하라고 합니다. 네. 자, 근데 모든 실수 x라고 나오면요 실제로 문제를 보잖아요. 전부 다 4차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왜 3차함수가 나와 있지 않을까요? 3차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반드시 어디가 존재하게 되나요? 얘가 허근을 가지든 중근을 가지든 세시근을 가지든 반드시 음수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뭐만 된다? 4차함수만 된다는 겁니다. 왜 4차함수는 W자로 그려지기 때문에 항상 붕 뜰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4차함수에 뭘 구하면 돼요? 최소를 구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역시나 뭐가 중요해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게 중요하죠. 그럼 프라임 x 구해서 프라임 값 0 되는 값 몇 개인지 확인해서 대충 그래프를 그려봐서 그 중에 가장 최소가 되는 점 찾아서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옴수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역시나 이때는 최대가 되는 지점 구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fx가 만약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다면 역시나 이런 식으로 최소값 구해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어려운 거 없죠? 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한된 범위가 걸렸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3차 함수입니다. 실제로 문제들 보면 전부 다 3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뭐죠? 제한을 걸어준다면 어떻게 되니까요? 네, 최소를 구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죠? 네. 이 그래프는 임시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약에 끄었다고 치면 네. 문제가 뭐예요? 최대는 확실하죠. 어디? 얘는 걸. 하지만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뭐예요? 최소가 알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최소가 이 둘 중에 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뭔지 확인해서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답이죠. 맞습니다. 마찬가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그어져 있다면 어디가 최대인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최대인지 확인해서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가 된다면 최대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답이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조금 장난칠 때가 있는데 뭐가 없죠? 등호가 없습니다. 이때 fx가 0보다 크다면 이런 문제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만약에 fa가 최소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최소였다 합시다. 얘가 최소면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네. 그래서 fa가 0보다 커야 돼요. 네. 만약에 fa가 크다면 최소라면. 네. 근데 문제는 이 문제에 등호가 붙을 수가 있어요. 네. 이유가 뭐죠? A는 생각이 없으니까 0이 되죠. 네, 이 범위 안에 a가 포함되지 않죠. 네. 그럼 빈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이 빈 동그라미가 x축이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커가 다 등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등호 붙고 안 붙고로. 만약에 등호가 있어요, 얘는 이번에.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색칠한 동그라미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얘가 x축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뭐 붙일 수 없어? duo가 붙일 수 없다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네, 살짝 좀 헷갈리긴 하는데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넘겨보죠. 자, 보겠습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식은 개수 구하라 했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래프는 네, 그냥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맞습니까? 3x 묶어내면 x 빼기 2죠? 네.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얘가 0이고 얘가 2가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좌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가 중요해요? y 절편이 제일 중요합니다. 0 대입해봐요. 얼마 나와요? 2요. 그럼 0일 때 얘가 얼마였단 소리예요? 2였단 소리죠? 네. 0,2 네. 맞습니까? 그럼 이 대입해볼까요? 8 12 빼기 플러스 2죠? 네. 얼마 마이너스 2네요. 얘가 마이너스 2예요. 맞죠? 네. 그럼 x축 가운데 있었겠네.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식은 몇 개? 3개.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어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해가지고. 네, 극대극소 곱해서 음수 나오면 네, 식은 3개입니다. 끝. 별거 없죠? 네. 다음 가보죠. 이번에는 K가 나와있다.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첫 번째 뭐 한다? 넘겨가지고. 네, 그렇죠? K를 넘겨서 얘를 fx가 K라고 설정하신 다음에 네. fx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맞죠? 네. 그래서 실근이 나온 거는 교점이 3개 나오는 지점 찾으라는 거고 맞습니까? 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건요? 하나가 중근이었다는 거죠? 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맞죠? 하나가 접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한 개의 실근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닿지 않는 점이죠. 이게 하나 된다는 소리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도 되고 이건 이미 선생님 아까 예제에 들어준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풀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극대와 극소를 곱했을 때 뭐가 되면 0보다 작으면 세실근 극대와 극소를 곱했을 때 0이 되면 두실근 얘는요 0보다 크면 극대와 극소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면 한 개씩은 맞습니까? 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네. 그리고 이왕이면 부호까지 합시다. 왜냐면 뒤에 부호가 나오거든요. 네. 연습할 때 한꺼번에 하면 되고요. 이거 봐. 옆에 29번 부호 나오네. 자, 부호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네,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럼 얘는 한번 연습해보죠. K가 있죠? 네. 그럼 얘 플러스로 만들 거니까 얘 넘깁시다. 그럼 fx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6x가 k라고 두죠. 네. 그럼 f 프라임 x 하면 얼마가 됩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6 그럼 3을 묶어내면 x 빼기 2 x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러면 그래프 정확하게 그려야 되니까 우리 f2 값이랑 f 마이너스 1 값을 모두 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f2 값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오고요. f 마이너스 1 값은 2분의 7이 나옵니다. 이거 근데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좀 더 그래프가 일단 정확하게 그립시다. 그냥 부호 정확하게 따져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1, 2분의 7 맞습니까? 네. 여기고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0이면 뭐 한참 밑에 있겠네요. 맞죠?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다가 y절편 0이죠? 네.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네. 됐고요. 자, 이때 서로 다른 양의 시근이 몇 개 나와야 됩니까? 2개 나와야 돼요. 네. 2개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0보다 작고. 0보다 작으면 안 되죠? 0보다 커야 되죠? 작아야 되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이 사이 범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개가 되고 한 개는 음이 되네요. 맞습니까? 네. 그럼 범위가 0보다는 크고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0보다는 반대로 되겠죠? 네.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끝. 그러니까 그래프만 명확하게 그리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마찬가지겠네. 얘도 뭐 할까요? K를 넘겨야겠죠? 네. 근데 선생님이 꼭 얘를 플러스로 만들어내나요? 그냥 얘 넘겨서 마이너스 K로 만드나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 넘겨서 마이너스 K로 만들어보죠. 그럼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4가 되죠? 네. 그럼 3, 1, 2 마풀입니다. 맞죠? 네. 그럼 X값 마이너스 3분의 2와 2가 나옵니다. 귀찮겠지만 실제로 대입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럼 F 마이너스 3분의 2 값은 8이 나오고요. 8이 아니고 마이너스 27분의 40이 나오고요. F 2 값은 8이 나옵니다. 대입을 해보면 그럼 그래프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음수 그래도 마이너스 1점 얼마니까 뭐 크진 않네. 그치? 대충 얘가 27분의 40이라고 생각하고 2일 때는 8이니까 더 위에 있었겠죠. 그쵸? 이렇게 네. 그리고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양수죠? 네. 그럼 3차원수 어떻게 그릴까요? 어떻게 그릴까요? 근데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잘못 얘기했네. 선생님은 얘를 넘겼던데 그 부호 반대로 나오겠네요.
다시. 왜냐면 선생님이 얘를 넘겼거든요. 기울기를 음수라고 했거든. 그럼 아예 값이 반대로 나왔겠지? 네. 다시 합시다. 자, 그러면 귀찮겠지만 그래도 합시다.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4고 아까 얘기했을 3, 1, 2, 풀이니까 그쵸? 네. 그럼 3x 플러스 2, x 빼기 2가 되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f의 마이너스 3분의 2 값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 대입하면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27분의 8이 되죠? 네. 마이너스 2 곱하기 9분의 4죠? 네. 빼기니까 플러스 3분의 8이 되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7로 통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8인데 3 곱하면 마이너스 27이죠? 네. 여기 9 곱하면 70이네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계산하면 72에다가 5 다음에 마이너스 35네요. 6, 10 하면 7 마이너스 57 나오네요. 맞습니까? 아 57? 왜 6인데 왜 이상했었죠? 37 맞습니까? 아닙니까? 72에다 35 빼면 37 아닙니까? 빼면 맞아요. 네. 그러면 27분의 얼마가 됩니까? 잠시만요. 2분의 3. 자, 오케이. 다시 대입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27분의 40이 나오죠? 네. 네. 그럼 똑같이 f 2값 대입해보면 답이 여기 대입해보면 8, 2는 4, 8, 마이너스 8 맞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요. 마이너스 8이라고요? 네, 맞네요. 마이너스 8이네요. 오케이.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보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얘가 되고 2일 때는 더 밑에 있었겠네. 맞습니까? 이렇게. 네. 그러면 기울기 양수니까 이렇게 됐다가 다시 내려가네요. 아니요. 내려가면 안 되는데. 뭐가 이상한데?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내려가게 되면 왜 내려가야 되죠? 기울기 양수에 오케이. 다시. 그러니까 부호 실수는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 네. 여 위에 점 찍고 아래 점 찍고 그래프 그리면 되지? 맞습니다. 자, 한 개의 양의 실근이고 고생했다. 한 개의 실근 두 억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얘보다 위에 있으면 되죠. 네.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네. 두 개의 허근 맞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얘? 마이너스 K가 27분의 40 응. 커야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K가 27분의 40보다 커야 돼.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 작다. 끝. 똑같습니다. 맞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우리 자꾸 대입을 이상하고 이상하게 풀었네. 맞지? 오케이. 쏘리.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현준이가 기도 메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